자, 이제 읽어볼까요? 1번. 기억.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자, 아까 했었잖아요. 공동 피고인의 피의자 진술이 검사에게 있을 때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가 돼? 참고인 진술이 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있을 때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해야 돼? 내용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공동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뭐하면? 부인하면 증언이 없죠. 다음 니은. 공동 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이 원진술자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서류의 진정 성립의 진정을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돼. 검사건은. 다음에 티급.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그 안 배웠지만은 전체 큰 틀만 설명하죠. 이거는 뭐가 돼? 피의자 신문 조서야. 뭘 해야 증언이 있다? 내용을 인정해야 돼. 됐죠? 이렇게만 해놔. 지금 현재 이게 다시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읽어만 놓을게. 조금 이따 배울 314조가 성립의 진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314조는 성립의 진정과 관련되어 있지 내용 인정과는 관계없어. 그래서 314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좀 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 절도범과 작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한 바,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성의 공동 피의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공동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만다? 인정돼야 되지. 미음.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증거 조사가 완료됐다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할 수 없다는데, 성립의 진정 있잖아. 요거는 한번 인정하면은, 이걸 아까 도망가 버렸어. 이거 좀 중요한 거다. 여기 도망가 버렸는데,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가 처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는 증거조사 완료 전이야. 완료 전에는 이게 가능해요. 응?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 한번 인정했다가 다 처리할 수도 자기 마음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야.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알지? 근데 예외 요건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예외가 뭐냐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 귀책이 없어야 되고, 여러 하나 맞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후에 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가 됐다는 거야.
이때 한번 인정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미음 뭐가 틀렸어? 절차 안정성을 위해 진술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뭐야? 원칙적으로 안 되지. 내외적으로 가능해. 그렇다면 미음은 실은 맞는 말이야. 왜? 이렇게는 원칙을 물어보는 거잖아. 일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렇다면 답이 안 보여. 답이 없잖아. 다 맞잖아. 맞죠? 요것이 이제 바로 멍청한 놈이 출제한 거야. 현명한 여러분이 여기서 답을 골라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나와 있어. 근데 실은 이건 잘못 나온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객관식은 내가 했잖아. 이런 거 잘 골라야 돼. 이런 거를. 이런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 있어요. 어느 시험에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내외적으로 됩니다. 2번.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1번. 당연히 요 피고인 또는 변호의 내용을 인정해야 되고 2번에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얘가 지금 피고인 내용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조서에는 내용을 인정했다고 돼 있어. 요게 부인한 거냐 인정한 거냐 이 말이 지금 현재. 얘가 법정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조서에는 뭐 한다? 인정했다고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조서의 기재가 아마 뭐다? 착오로 된 것일 거다. 누구? 법원 서기가 뭐 한다? 잘못 적었을 것이라는 거야. 왜? 현재 부인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부인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내용이 증거가 사용할 수 없고. 3번이 틀렸죠? 미 FBI 검사 아니죠? 이들이 작성한 그 진술서는 뭡니까? 수사경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죠?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4번이에요. 변호인 참여권 제한하면 적법 위법이죠? 적법성이 없어서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3번. 갑과 을은 강도를 하였고 공범이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갑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얘는 작물범이네요. 검사는 이 세 명을 같이 공소제기하면서 공동피고인으로 병합을 했다. 옳은 설명을 골라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을 병은 뭐다? 공동피고인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억. 이들은 각자 증인될 수 있죠.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소송 절차가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분리되지 않은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니은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자, 잘 봐. 을에 대해서는 뭐가 돼? 피의자 신문 조서죠. 내용을 인정해야 돼. 누가? 갑이야, 을이야? 을이.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잖아. 그대로 얘들 틀려버린 거야. 내용 인정 그러니까 갑이 그랬어. 아니야. 현 피고인이 누구? 을이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함정이 굉장히 작년도 검찰에도 빠진 문제야, 이 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티귿.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을한테는 뭡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예요. 맞죠?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갑이 성립의 진정 인정해야 되죠? 을의 동의는 필요 없죠? 그래서 틀렸네요. 을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갑의 진정 성립과 임의성 인정되면 되죠? 니은. 병은 갑과 을 사건에 증인될 수 있죠? 그건 맞는 말이고. 4번. 조서에 관한 설명 중
OX가 바르게 된 것은 했어요. 기억이에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해 피고인한테는 뭐가 됩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내용 부인하면 뭐가 없어? 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X.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러분? 니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일부에 관해서만 성립의 진정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부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후 수사경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뭐죠? 피의자 신문 조서죠? 내용 부인해버린 증언이 없습니다. 314조는 이따 배우겠습니다. 내용과는 관계없다 해서 성립이 인정이 대한 거예요. 3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귿은 맞고. 리을입니다. 내용을 인정할 때라면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성립의 인정이에요.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성립의 인정이고, 내용 인정은 뭡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기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다 이 말이겠지요. 그 다음입니다. 5번.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이에요. 이건 전에 우리가 독수독 갈 때 배웠어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요. 자백을 받았는데 그 42여일이 지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한 진술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죠. 증거는 있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2번이에요. 검사가 피의자 진술을 받을 때는 그게 신문 조서든 진술 조서든 일단 뭘 해야 돼?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3번. 사법경찰관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 조서에 진술 거부권에 대한 피의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3번은 맞고. 4번.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자에게 전화 주고 공범에게 전화해서 녹음한 건 안 되죠?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6번. 갑과 을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 공범으로 병은 작물범으로 된 공동피고인입니다. 갑은 지금 현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을과 병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은 이렇게 나왔어요. 을에서 법정 진술은, 을의 법정 진술은 갑에 대한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갑에 대해서는 증인의 신문이죠. 그래서 을의 법정 진술은 갑의 반대 신문권에 보장돼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맞죠? 증거로 말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2번.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읽어는 봅시다. 갑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 P의 법정 진술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문 진술이죠. 봐봐. 갑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갑이 나에게 자백했다고 진술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말을 지금 듣고 말하는 거잖아. 전문 진술이란 말이에요. 맞죠?
맞잖아. 지금 사경작성의 진술은 지금 누구한테 들었어? 범죄자한테 듣고 말하는 거잖아. 맞죠? 이거는 316 1항 이따 배울 거예요. 특신 상태에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2번은.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따 배울 거야. 3번. 을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갑에게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예요. 그래서 원진술자인 을이 뭘 해야 돼?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뭐 한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증거로 하면 뭐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3번 맞습니다. 4번이에요. 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갑한테는 뭡니까?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그래서 갑이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을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든 말든 관계없이 증거로 뭐 한다? 사용 못합니다. 5번. 만약 을만 사기죄로 먼저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았고 그 갑과 병이 따로 공소 제기되었다면 을에 대한 피고 사건의 공판조서는 일단 공문서죠. 이게 을과 병에 대해서는 아니 을과 병이냐? 갑과 병에 대해서는 공문서인데 11조냐 15조냐 이 말입니다. 당해 사건 공판조서는 몇 조? 11조. 다른 사건 공판조서는 뭐야? 15조.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건 11조가 아니라 뭐다? 15조입니다. 잘 나옵니다. 11조인가 15조인가? 7번. 사경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검사 이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 내용 인정해야 되죠. 2번. 아까 했었죠. 얘가 지금 공판정에서는 계속 부인하는데 조서에는 인정했다고 돼 있어. 이거는 뭐라고? 아마 조서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내용을 부인한 게 있어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에 대한 피의자의 그 답변 여부가 자필로 뭐가 돼 있어야 돼? 기재돼 있어야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의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비록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뭐 해버리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8번. 바로 엊그제 봤던 7급 문제네요. 저번 주에 봤나? 봤나? 봅시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동으로 범행을 또 자백을 한 경우 자백입니다. 근데 아직 안 배웠는데 자유심증이라는 것은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믿냐는 법관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 자백을 일부만 믿을 수도 있고 다 믿을 수도 있고 누구 마음이야? 법관의 자유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걸 자유심증이라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것도 아직 배울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상식적으로 공동피고는 공범이 아니라고 해서 공범이 있어 공범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요. A와 B가 서로 이해가 뭐하다?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뭐할 수도 있어? 일치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상반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야? 둘 간에 무슨 관계야? 원수관계라는 거야. A한테는 이익은 B한테는 뭐야? 손해고 상반이 되니까 B한테 이익은 A한테는 뭐야? 손해라는 거야.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은 A한테 좋은 것은 누구한테 좋아? B한테도 좋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요건 국어시험이야. 실제 내용을 몰라도. 그러면 자, 갑이라는 변호인이 있다는 거야. 갑이라는 변호인이 있어. 그럼 이 한 사람이 두 명을 동시에 변호할 수 있는가? 이해가 상반되면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가 상반되면 어떻게 갑을 변호하면 누구한테 손해야? B한테 손해고 A를 비하면 안 돼. 이해가 일치하면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말인데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상반되는데요. 나중에 국선 변호를 타겠는데 법원서 갑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A한테도 변호인, B한테도 뭐야? 자, 그러니까 패 죽여버려야지. 3살 먹은 애기도 할 수 있는 거야. 3살 먹은. 이게 우리가 연봉 억대 이상을 주고 세금 주는 판사 새끼들이 하는 일이야, 이게. 세금 아깝지 않아? 그쵸. 참, 진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시험 봐야 돼.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도 시험 봐야 되고, 자격 없으면 전부 다 그냥 아웃시켜야 돼, 아웃시켜야 돼. 돈 아까워. 그래서 이해가 상반됩니다. 여기를 갑이 A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A 법무법인이 다시 누구야? 자기 담당을 B를 인해서 B는 지금 뭐야? 이해가 상반되는 변호인을 양쪽 다 변호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 공동피고입니다. 소송 절차 분리됩니다. 증인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당연히 3번 틀렸네요. 4번은 나중에 이제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이 그 상소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원심을 파기해 주잖아요? 그럼 다른 공동피고인도 같이 파기해 줍니다. 서로 이익이 똑같았을 때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313조. 진술서입니다. 진술서. 근데 무슨 진술서냐면 이거는 311조와 12조가 아닌 진술서예요. 맞죠? 311조와 12조가 아니란 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뭐가 돼?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가 됩니까?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근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요 진술서는 이제 사인이 작성한 거. 요것보다는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 여기 주로 많이 나와. 알았죠? 요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성립의 진정. 응? 됐죠? 311조 12조인데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 기재한 서류는 일단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필 서명이 있거나 그런데 자필 서명이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작성한 문서는 뭐가 있을 수가 있지? 자필 서명이 있지만은 이거는 없잖아. 컴퓨터에 어떻게 자필 서명이 들어갑니까? 컴퓨터에 저장된 건 뭐만 있으면 돼? 성립의 진정만 있으면 돼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은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역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특신 상태하에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부인해도 만다?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항은 조금 이따 보고 자 이거 하나 해놓고 좀 들어가 볼게요.
요거만 들어만 놓으세요. 요거만 들어만 놔라고. 그러니까 지금 313조는 진술서, 개인이 작성한 진술서, 사문서, 이런 것들이죠. 개인이 작성하는 개인끼리. 이런 것들이 313조란 말이에요. 성립의 진정마다 또는 서명 같은 자필 서명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2000년도, 2005년까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있죠. 네? 경찰이 작성한 거. 이거는 313조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참고인 진술조서지만 검사가 작성한 거는 뭐가 있어야 돼?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자필 서명이 있어야 돼요. 자필 서명 플러스 뭐 한다? 성립의 진정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년도에? 옛날 10년도에. 그러니까 검사 것하고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하고 사법경찰관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2000년 초반에 이제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어. 아까 내가 지금 한다 했잖아. 이건 드라마도. 근데 그게 다른 데는 안 나와. 경찰하고 경찰 승진 경감부만 나와. 왜? 다른 데는 안 내거든. 그건 내면은 나 무시가요 하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이 방 혹시 녹음한 것 이 방 들으면 좀 스스로 좀 하늘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당시 이제 뭐냐면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단 말이야. 경찰이 병원에 가서. 피해자는 뭐야, 지금? 참고인 되지.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어, 이제.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이제 피해 상황을 들었을까, 경찰이. 설명을 못 하지. 붕대 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설명을 해준 거야. 이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야. 왜? 자필 설명이 없었잖아. 누가 설명했어? 동생이 했잖아. 그래서 증거로 사용을 못해서 예전에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나왔어, 옛날에. 예전에. 판례기 때문에. 근데 법이 바꿔진 거야, 지금은. 자필 설명이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판례가 변경이 된 건 아니야. 왜? 법 조문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내도 할 말은 없어.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는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옛날에 기출문제잖아? 뽑아냈고 보니까 판례 변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문이 바꿔졌는데 이것도 뭐 그냥 치쳐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까 승진 문제 2번 문제지. 씩 웃으면서, 아, 새끼 알았어요. 그래서 증명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설명은 값어치가 없어, 원래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자. 컴퓨터에 저장된 거 잘 봐. 자, 그럼 이제 컴퓨터에 저장된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아까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아까 검사건은 뭐로 했더라? 저 312조는? 영상 녹화물로 뭐 하면 돼? 했어. 근데 이건 영상 녹화물 있을 수가 없잖아. 맞잖아. 무슨 말이냐면, 자, 컴퓨터에 어떤 문건이 나왔단 말이야. 그게 인정되려면 뭐가, 아, 내가 거기다 적었습니다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안 했는데 부인해버린 거야. 그럼 검사가 증명을 해야 돼. 네가 집어넣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 그걸? 영상 녹화도 안 없는데. 그 실제로 예전에 이걸 증거로 사용 못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국민들이 이런 걸 몰라. 국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뭘 알았냐. 예전에 이명박이 때 그 국정원 애들이 막 댓글 달았잖아. 응? 대통령 선거 때 막 이렇게 달았잖아. 응? 그래서 이제 말썽 났어. 잡았지. 다 국회의원들, 이제 국정원들 그 직원들 전부 다 잡아냈잖아, 이제. 그 사람 노트북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이제 그 지시 내용들이. 내용 부인, 이제 성명 부인해버린다. 그게 왜 그가 들어있지? 무슨 말겠지? 이게
자기 노트북에 들었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얘가 어떤 놈 집어넣었는가. 하긴 물으면 꼭 내 노트북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꼭 내가 집어넣었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방법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을 가요. 알았죠? 자, 읽어봅시다. 만일 얘가 성립을 진정을 부인하면 어떻게 할 거냐?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내가 적어는 놨습니다만 꼭 이 내용은 아니겠죠. 거기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가 봐. 뭐 통화 기록, 이메일 접속 기록, 뭐 DNA, 지문,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면 GPS 나오잖아. 이 모든 걸 종합한 거를 디지털 포렌식인가 봐. 이거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래서 제1스타트로 여기 당해버린 애가 누구냐? 바로 최순실이에요. 최순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변호사가 공부를 안 했냐면, 그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최순실이가 이제 그 JTBC에서 타블렛 PC에 그 최순실이가 막 내용이 있잖아, 그가. 성립증. 그 증거는 있으려면 313조죠, 지금 현재. 타블렛 PC에 들어있는 내용이 313조잖아요.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필 설명 아니죠? 성립의 인정이죠? 최순실과 그 변호사가 부인한 겁니다. 그 사진 나오죠? 자기가 셀카라 그런가? 나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랬다고. 검사가 뭐로 증명해버린 거야?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을 잡았어야 돼, 변호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서 자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이 미워하잖아. 국민들은 디지털 포렌식이 뭔가는 몰라. 근데 과거는 그렇게 하면 증거 능력이 없었어, 그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법이 바꿔진 건 뭐야. 돈은 변호비가 얼마나 잘 모르겠지만 어디 받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내가 변호사였으면 검사 새끼들 이거로 치고든 거 알아.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차라리 때는 다른 것으로 뭐랄까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타블렛 PC가 수집에 대한 적법성 여부로 할지 나 같으면 아니면 이양 인정하고 다른 걸 보고 들었을 것 같아. 성립의 진전을 못 얻지 않았을 것 같아. 알았죠? 지금은요, 부인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로 증명해버린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명해버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이 굉장히 많은 주문이다? 중요한 주문이에요, 이 항이. 디지털 포렌식 증명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필적이야. 이 서류야 당연히 부인해버리면 뭐로 증명해버려? 필적 감정서로 증명해버리죠. 네가 썼다는 거. 그쵸? 이거는. 그리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요거는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비례표정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의,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자니까 목격자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있잖아요.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은 당연히 피고인이 뭘 해줘야 돼? 반드시 신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피고인 작성한 진술서, 문자,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인데 자필이나 서명 또는 성인정 특신이고 부인하면 아까 뭘 증명한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명해야 된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성립의 진정 또는 그 다음에 피고인 변호의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의사의 의사는 개인 의사 말합니다. 개인 의사. 의사들은 진단서가 있고 진료부가 있나? 진단서가 있나? 지금 다음에 보고.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진단서 봅시다. 진단서란 뭡니까? 의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자기 상황을 적는 걸 뭐라 그래? 진단서라 그러죠. 진료복은 다릅니다.
진료부는 업무일지예요. 아, 환자가 왔다 갔다. 이게 진료부고, 진단서는 의사가 딱 보고, 이 자식 말이야. 뭐구나, 어디가 다쳤구나. 그런 진단서잖아요. 그런데 기억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개인 의사가 작성한 것은 사문서죠. 맞죠? 공무원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뭐예요?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만일 허위로 했을 때 우리 형법 시간에 개인의 의사가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고요. 공무원이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였습니다. 맞죠? 그럼 증거편으로 가보자고.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몇 조야? 그러면 315조란 말이에요. 15조. 그랬잖아요. 공문서가 11, 12, 15 세 개 있었잖아. 11은 뭐야? 피고인 신문조서, 증인 신문조, 당해사건 공판조서고. 12는 뭐야? 수사기관이 작성한 거죠. 15는 뭐야? 모든 공무원이야. 그 외의 공무원.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 의사가 작성한 몇 조야? 315조로서 당연히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15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진단서는 어떤 의사? 개인 의사야, 개인 의사. 네? 일반 의사의 진단서. 자, 판례 봅니다. 디지털 저장 매체에 작성된 문건들, 컴퓨터에 있는 거, 13조입니다. 성립의 진정 인정돼야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과거에 부산에 있는 경찰들이 민주노동자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거기에 이제 뭐 기초 교양 자료 이런 게 뭐냐면 그 북한을 그 찬양하는 것 있잖아요. 뭐 이런 나중에 경찰 보면은 이제 막 진짜 이상한 새끼들 많아요. 뭡니까? 김일성 대학교 있잖아요. 김일성 대학교 뭐 사이버 듣는 애들 많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요. 거기서 뭐 학사도 받고 석사도 받고 그래. 그거서 받은 애가 뭐 주사파인가 됐거라마. 여러분 경찰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 네. 하여튼 이상한 새끼들 굉장히 많어. 그거 막 있단 말이야. 그걸 했는데 컴퓨터 관련 소리가 쭉 나왔다는 거야. 증거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립의 진정 인정돼야 되는데 그 이제 사무실이니까 하루 들락날락 걸잖아. 어떤 놈이 집어넣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한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알겠죠?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었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디지털 녹음기를 다시 뭐한다? 재녹음한 카세트 테이프가 있을 때 녹음기 몇 개 조사해야 돼? 2개 다 해야 되는데 뭐만 조사했어? 카세트 테이프만. 이거는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건 모르겠어요 도대체. 별거 아니고요. 상식 생각합시다. 아마 문제가 길어서 기분이 좋아서 낸가 보는데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노구 파일이에요. 이제 복사본을 증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복사본을. 당연히 복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복사본이 원본하고 동일함이 뭐가 돼야 돼? 이거 당연한 겁니다. 아니 로그 파일의 일부분을 복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하고 뭐한다? 동일함이 증명돼야 되겠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출력했을 때는 313조죠. 개인거니까. 성립의 진정이 진정돼야 된다는 거고. 14조입니다. 자, 봅니다. 14조는 또 좀 신경 써봐야 돼요. 우리가, 목격자, 피해자, 범죄자, 이들의
진술이 만일에 전문 증거가 됐을 때, 응? 목격자나 피해자의 또는 범죄자의 진술이 전문 증거가 됐을 때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었죠. 그 중에서 312조 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인정이죠. 그러면 이 성립의 진정은 뭐였냐면 원진술자가 법정에 뭘 해야 된다? 출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서 말해야 된다는 거야. 원진술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는 누가 나와야 돼? 원진술자가 누구야? 피의자가 법정에 나와야 돼. 참고인 진술조서는 누가 원진술자야? 그 참고인 나와야 되고. 방금 313조 개인이 작성한 진술서 있잖아요. 이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썼던 원 사람이, 원 작성자가 법정에 뭐 한다? 나와서 성립 인정을 뭘 해야 돼? 진술해야 돼. 원 작성자가. 이건 원진술자 아니죠. 진술서니까. 이 사람이 나와야만 증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될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이것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 있어요. 이 사람의 뭐 없이 성립의 진정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지금 배운 뭐야? 314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다? 318조가 있어요. 여기를 바로 당사자 동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전문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원칙적으로. 이거 있으려면 아까 요건 같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증거 능력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동의해서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증거야? 전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도 증거 능력이 없죠. 맞죠? 임의성이 없는 것도 증거 능력이 없죠.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죠. 세 개 다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세 개 다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는 게 어디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위법 수집 배울 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뭐가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314조를 보니 이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요 원진술자가 공판장에 나와야 되죠? 근데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사망, 질병, 병에 걸려서 못 나옵니다. 외국에 있어요. 응? 어디 있는가 모릅니다. 나와야 되는데 소재불명, 기타인데 이런 사유가 있고 플러스 특신 상태가 있으면 요 아까 성립의 진정이 필요한 312조나 13조가 뭐가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가 바로 몇 조다? 14조에 대한 겁니다. 이건 성립의 진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조입니다. 그래서 12조와 13조에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 이 사람이 진술을 나와서 말해야 될 사람? 성립의 진정을 말해야 될 사람이 이 말이에요. 죽었다 할지, 질병, 외국 거주. 이랬을 때는 그 진술이 특신 상태한 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이 314조가 법에서 여러분 만약 314조를 인정해버리면 늦게 인정해버리면 당한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당한 사람.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있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한 범죄 사실을 막 적어놓은 거야. 을은 개자식 막 도둑놈이고 막 적어놓고 해. 그럼 뭐야? 참건 진술이지. 나 해외 가버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이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 깜빵에 뭐 한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14조는 판례가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당한 쪽 집중, 당한 쪽 밥 한번 그냥 오로지 뭐야? 종이 한 장으로 그냥 교도소 가는 거야. 그래서 암기를 해버려요. 14조가 되는 거이 노인성 침해. 암기해. 14조 해당할 수 있는 거 노인성 침해. 진술의 재현 불가능이란 말은요. 그 피해자가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애들.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사망이야. 실제로 암기는 뭐밖에 없어? 노인성 침해와 진술의 재현 불가능이야.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해, 14조가. 그만큼 이건 엄격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조문에는 질병인데 질병은 뭐냐? 병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이 불가능할 정도. 임상신문이 뭔 줄 알죠? 그 현장 질문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왜? 치매 걸린 노인, 식물인간 여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인간은 법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가 많이 나와. 치매. 그리고 이제 진술의 재현 불가능은 피해자가 3살짜리야. 얘가 어떻게 법정에 나서 말을 합니까 도대체? 이때는 뭐 한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하면 되죠. 엄마한테. 그러면 그 엄마가 말한 것을 증거로 뭐 한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피해자가 법정에 안 나와도 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3개 외에는 그러니까 치매, 재현 불가능 그 외에는 무조건 14조가 아니야.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돼 이 말이야. 14조가 적용 안 된다는 성립의 진정 인정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자고요. 만 5세 무렵에 성추행을 당하여 스트레스 증후를 일으킨 이유로 지금 현재 몇 살입니까? 현재 6살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6살 나와야 돼요. 법정에. 그러니까 만약 얘가 이제 저가요 5살 때요 선생님한테 성추행 당했어요. 경찰에게 말했잖아. 그럼 뭐가 돼? 참군 진술이지. 그러면 증거 등이 있으려면 원진술자가 뭐 지금 몇 살이야 지금? 10살이야. 법정에 나와서 뭘 해야 돼? 성립의 인정을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자, 성립의 진정을 말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직 정확히 증언 거부권은 안 배웠는데 어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위증죄 하면서 내가 증언함으로써 자기나 또는 자기 친족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314조에 해당되냐는 겁니다.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바로 작년 말 판례인데 우리가 증언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증언 거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증언 거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314조 해당되냐 안 되냐 말입니다. 역시 해당 안 됩니다. 왜? 314조는 노인성 침해, 진술의 재현 불가능 이런 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노인성 침해 아니지, 질병 아니지, 외국에 있는 거 아니지, 14조 해당이 안 됩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입니다. 자, 봅시다. 아까 했던 거예요. 자, 보자고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한테는 뭡니까?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뭘 해야 돼?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진술자가 지금 죽어버렸어요. 사망해버렸다는 거야. 314조가 적용되는 거. 아까 많이 물어본 빈양 그랬었죠? 적용될 수가 없죠. 314조는 원진술자가 죽어버리면 지금 뭐가 생략되는 거죠? 성립의 진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원진술자가 사법경찰에게 말한 진술은 성립인정과 아무 관계가 없어. 뭘 한다는 거야? 내용인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314조가 뭐한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공범이었잖아. 예. 이 자식이 경찰한테 말했잖아. 그거 죽어버렸어. 그러면 증거로 사용 못해. 어차피 얘가 내용 부인해버리면. 근데 검사 앞에서 말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돼?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되고 314조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 검사한테 말하고 죽었을 때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범인데 한 놈이 말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 누구한테 말했는가 굉장히 뭐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이거 꼭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참고인 소환을 받았는데 아기가 나오려면 출산 앞두고 있습니다. 14조 해당돼야 안 돼? 안 됩니다. 14조는 뭐야? 노인성 침해, 응? 진술의 재현 불가능, 이것만 된다고요. 뭐 출산을 앞두고 있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개념만 알면 됩니다. 소재불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는 소재불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재불명 그럼 어딘 줄 모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소재불명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푼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에? 우리가 국어학적으로는 뭐죠? 어디 있는가 모르는 게 소재불명이죠? 그게 아니에요. 소재불명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해당 그 법원에서 관할 경찰서에게 소재 탐지 촉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이 사람을 뭐라 그래? 소재불명이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소재불명은 뭐만 조심한다? 개념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소재불명과 송달불능은 모르죠? 송달불능은 서류가 송달 안 된 거죠.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에게 뭐를 보냈는데 송달이 불능됐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뭐 나냐? 소재불명은 아니에요. 맞죠? 소재불명이 되려면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돼? 소재 탐지 촉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인데요. 소재 탐지 촉탁하여 소재 수사를 하였는데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여기 소재불명입니다.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거나 또는 소재 탐지 촉탁을 했는데 아직 회부가 안 왔습니다. 아직은 뭐가 아니야? 소재불명 아닙니다.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 탐지 촉탁을 했어요. 그래서 소재불명이란다. 그런데 3번입니다.
소재 탐지 촉탁을 해서 보고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에 신청서에 휴대전화가 있으면 전화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만큼 법원이 314조를 적용 안 하려고 해요. 왜? 이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4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경찰이 이제 여러분 저 증인은 법정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원지술자. 근데 경찰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경찰이 그 증인의 집에 가지도 않고 뭐로? 전화로 증인은 부모한테 법정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안 간답니다. 나와서 안 온답니다. 이게 14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소재불명이 아니잖아. 전화로 끽 한번 했는 거. 그 다음에 소재 탐지 촉탁도 안 한 것은 안 된다. 외국 거주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 외국인이 목격자일 수도 있죠. 그죠. 외국인이 참고인이죠. 근데 이제 귀국하려고 하는 거야. 주나라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때는 좀 가지 말라고 사정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려면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좀 가지 또 그때 가면 할 수 없는 거죠. 노력은 했어야 된다는 어떤 것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만일에 얘가 외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국내 출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번 해보고 올 수 와봐라. 그래도 못 오겠다. 그러면 이제 외국 법원에 가서 그러면 좀 성립 인정 진술해라. 알겠죠? 그것도 안 되고 이때 이제 314조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 해봐라는 거야. 그만큼 314조를 적용 안 하려고 합니다. 특신상태 별표. 자, 원래 특신이란 말은 원래 특신이란 말은 여러분 이 가능성이란 말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보다 큰 게 뭐야? 고도의 가능성을 뭐라 그래?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그러니까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큰 걸 뭐라 그래? 개연성 그래. 개연성. 알겠죠? 개연성. 그래서 이제 원래의 특신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의 특신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 아마 얘가 범죄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피해자 신문조서 있잖아요. 그 이제 특신이란 말은 그래 얘가 아마 범죄를 했을 거야라는 정도의 뭐다? 가능성이 아니라 뭐다? 개연성을 특신이라 그럽니다. 봐봐.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관은 가능성, 그래 제가 아마 범죄를 했을 거야. 요것보다 저 새끼 범죄를 좀 했을 거야. 고도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 개연성. 아니야, 쟤 범죄자야. 응? 여기를 개연성이라 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이 폐지된 거야. 이렇게 돼야만 유죄가 되는 거야. 그럼 유죄 판결 못해요. 이런 맞고는 개연성 맞고는 합리적인 의심이 폐지될 정도야. 그러면 일반적인 특신은 뭐냐면 여기란 말이야. 아까 우리 312조 특신들은 여기야. 312조에나 313조의 특신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314조의 특신은 지금 여기는 지금 12조나 13조는 뭐야?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왔어 안 나왔어? 다 나와야 돼. 지금 원진술자가 안 나오면 안 돼. 성립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314조는 원진술자 법정에 안 나오지 지금.
특신과 316조 2항도 원인술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특신은 뭐를 말해? 여기를 말해. 이거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데 경찰직만 안 나왔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12조와 13조의 특신과 314조와 16조 2의 특신이 다르단 말이야. 316조 2항의 또는 14특신은 개연성 갖고는 안 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야. 자, 문제.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된 것은 기억. 디지털 녹음기가 다시 전자적 방구로 테이프.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거. 근데 전자 테이프만 있었지 증거사용 못합니다. 1번 틀렸고, 기억은. 니은. 314조가 되려면은, 아까 뭐지? 노인성 치매. 그 다음에 질병, 외국고 이런 거지. 증언거부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증언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314조 해당 안 됩니다.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증거 사용 못합니다. 임의성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아까 성립의 진정의 증명은 뭐로만 증명해? 영상 녹화물과 객관적이에요. 통역인의 증언으로서는 안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의뢰를 발견하고, 자, 그럼 갑은 목격자네요. 목격자 맞죠? 을은 지금 뭐고? 범죄자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과합사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병에게 인계하였다. 아, 그러니까 갑은 목격자, 을은 범죄자, 병은 뭐다? 사법경찰관. 됐죠? 갑은 인계받은 을로부터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다. 한편 갑은 병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에 대해 사무실에 가서 자신이 목격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병이 누구지? 그러면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뭐야? 사경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야.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갑의 성립의 진정과 뭐가 필요해? 특신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이후 을에 대한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갑이 뭐가 됐어? 소재불명이야. 검사는 갑의 진술서와 을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다. 자, 이 휴대전화는 뭐지? 이미 제출물이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사후 영장도 필요 없죠? 1번에서 틀렸어. 2번. 갑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병이 출소가요? 성립인정. 뭔 소리입니까? 성립인정은 누가 해야 돼? 원진술자인 갑이 해야 돼요. 왜 병이 합니까? 2번 틀렸죠? 3번. 갑이 소재불명이므로 원진술자가 314조, 즉 성립 특신 상태에 있으면 뭐 할까? 증거. 맞죠? 3번이 맞죠? 4번. 위의 특신 상태는 개연성 갖고 돼야 안 돼. 안 되게 14조니까 뭐야?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야. 3번.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했을 때 그 증거 능력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13조네? 맞죠? 뽑아낸 거잖아. 여러분의 그 1번은 뭡니까, 지금? 노구, 기록, 남은 흔적, 뭐 작성자, 암호, 이거 뭐죠? 디지털 포렌식. 이제 요 313이니까 뭐가 컴퓨터에 뽑아낸 거니까 성립의 인증 돼야 되잖아. 작성자가 뭐하고 있어? 이걸 좀 부인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디지털 포렌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 당연히 이제 출력 문건과 원본은 동일성이 증명돼야 되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3번은 조금 이따 할 거고. 4번. 노구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입니다. 이거 증거로 사용하면 원본하고 뭐 한다? 동일하는 거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겠지. 틀렸네요. 4번.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게 뭐냐 그랬어? 기억. 14조입니다. 쭉에서 성립이 생략되려면 14조 요건에는 사망, 질병 플러스 뭐다? 특신. 이 특신은 뭐야? 개연성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잘 나와. 요거 지금 19년도 문제지만은 그 전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야. 어디만 안 나왔다고? 여러분 신경시에만 안 나왔어. 그만큼 많이 나와. 이 특신이 달라. 14조와 16조 2항의 특신은 뭐라고? 함정 힘을 폐지할 정도야. 그리고 저 12조와 13 특신은 뭐야? 개연성을 말해. 개연성. 그래서 기억은 X. 그 다음에 공판준비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신문조서, 피고인 아닌 자니까 뭡니까? 증인 신문조서죠. 검증은 11조죠. 맞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디귿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검사가 증명해야죠. 영상 녹화물이나 뭐다?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디귿. 증거로 뭐 한다? 사용 못합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성립이 영상 녹화물 증명할 수 있죠?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서 말미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습니다. 증거 능력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315조.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